안녕하십니까. 대동학원 은석학원의 수학과 대표 강사 백영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오셔가지고 수학을 문의를 많이 하시고 또 독학으로 재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학생들이 수학만 수업을 들을 수 없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또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원의 수학 수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늘 특별하게 왜 대동학원 은석학원에 오면 수학이 강한가? 왜 수학 수업이 메인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급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일단 수능 수학의 중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이나 뭐 기사나 또는 뉴스에 보면은 입시가 수학이 참 중요하다. 또 우리가 또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진학을 하면서 수학 공부를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수학이 대학을 판가름한다. 입시의 성공은 수학이 결정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수능 입시 제도에서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입니다. 90점 넘으면 다 1등급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90점을 넘을 수 있는 점수가 되면 사실 영어 공부는 그 이상의 메리트가 없죠. 그리고 국어가 사실은 2019학년도 수능도 그렇고 이제 그 이전도 그렇고 국어가 요새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자, 아무래도 국어가 변별력이 높다 보니까 표현 점수가 높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국어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수학보다는 국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국어가 더 어렵게 나오니까 국어 공부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국어 영역, 즉 언어 영역의 문항수와 이 수학 영역의 문항수가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수학 영역은 가나형 공통으로 둘 다 30문제이기 때문에 문항수가 국어 영역보다는 적죠.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간의 배점이 큽니다. 그만큼. 그리고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어나 영어는 어느 정도 다 비슷해요. 학생들이. 국어 1등급 받는 학생들, 영어 1등급 받는 학생들 이제 그걸로는 최상위권이 변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수준과 난이도만 생각을 한다면 수학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 수학을 잘 쳐야 된다. 수학의 배점이 크기 때문에 한두 문제 실수를 할 경우에는 완전 표현 점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차별화된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실제 입시 제도에서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에서 이 수학이 가지고 있는 변별력이 크다라는 점을 둘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산점입니다. 지금 2019학년도 이번 정시 입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과죠. 이공계 쪽으로 가는 학생들에서 수학 가형에 가산점을 줍니다. 이건 실제로 10%, 적게는 5%.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번 2019학년도 정시 전형부터 교대죠. 특수한 케이스. 교대는 이전에는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이제 정시부터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점도 부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부여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산점이란 부분이 실제로 10%밖에 안 되지만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환산 점수의 또 10%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간극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좀 더 중요하게 공부를 하고 확실하게 고득점을 받아야만 우리가 원할 수 있는 또 높은 대학이라든가 또 속히 말하는 최상위권 이제 의치안이죠. 의치안 이과로 치면 이 의치안에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발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수학 점수가 잘 안 오는 이유. 자,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오면 이제 수학 점수가 잘 안 오는다. 공부를 해도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담임을 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학 점수가 계속 제자리 걸음 내지는 오히려 더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제 쌤이랑 상담을 했을 때 수학 점수가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저는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 수학 점수가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자, 그거에 대한 제가 이유를 명확하게 3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계적 학습의 부재예요. 이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죠. 수학이라는 과목은 연계성이 짙기 때문에 기본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즉 다시 말해서 기본 개념 공부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문제를 풀어주고 빈출 유형 풀어주고 기출 핵심 문제 풀어주고 고난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단계적 공부법을 따라야 되는데 어떤 특정 파트만 파고든다거나 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약한 파트 먼저 공부한다 치고 이런 기본 단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오르거나 제자리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수학 영역의 문제들이 융합형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단계적 학습을 하지 않으면 융합형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힘들죠. 자, 두 번째로는 접근 발상입니다. 이 접근 발상이 많은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 4점짜리 문제, 3점짜리 고난도 문제랑 킬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 자체를 발상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 이유가 뭐냐?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21번 문제라든가 20번 문제라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렵다라고 느끼는 고난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번호대에 있는 4점짜리 문제를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사실 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은 가형은 이제 미적분 2 확통 기백이고 나형은 수2 확통 미적분 1입니다. 이렇게 세 과목에서 그 세 과목 전체에서 접근하려는 방식을 머릿속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접근 발상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그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어떤 발상을 해야 되는지 좁혀 나가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접근 발상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자, 이 부분과 세 번째의 문항 분석의 노력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문항 분석의 부분. 이 문항 분석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문항 분석을 잘 하지 않아요. 문항 분석이 뭐냐? 지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어떤 수학적인 창의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 즉 다시 말해서 출제 의도에 의거해서 핵심 개념이 쓰이게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의도, 어떤 문제의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해나갈 때 어떤 특정한 문제의 출제 의도, 연계 개념, 접근 방식, 포인트, 풀이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EBS 연계 교재에 저희가 70% 연계가 된다라고 말이 많이 나옵니다. 수능 이제 평가원에서 70% 연계가 된다 말을 하는데 이 70% 연계가 되는 것이 단순히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제의 문제만 숫자만 바꾼다거나 표현을 달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제 의도, 핵심 개념, 그 다음에 연계 개념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적어도 EBS 연계 교재, 즉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은 뭘 해야 된다? 문항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 이 세 가지 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수학 점수가 갑자기 60점 받다 갑자기 막 90점, 100점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5점에서 또는 10점 또는 뭐 12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려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이 왜 수학이 강하냐? 왜 수학 수업을 많이 들어오냐? 학생들이. 자, 그 이유에 대한 제가 명확한 스스로 저희 자가 진단해봤어요. 저희 학원 수학 수업에 대한. 첫 번째 뭐냐? 앞선에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 앞선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항 분석 위주의 수업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또 그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을 해석하기 위한 포인트 이런 것까지 문항 분석을 철저하게 해주시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의 차이가 있죠. 뭐 전국적으로 재수학원은 많습니다. 입시 재수학원은 많은데 이게 관리라는 부분이 1대1로 개별 관리가 들어간단 말이거든요. 어떤 학생의 약한 부분 건드려주고 또 그 학생이 보고 있는 수업 시간에 쓰지 않는 개인 교재의 질문을 받아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학생 수가 너무 한 반에 구성원이 많게 되면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질문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의 구성을 소수 정예로 지정을 합니다. 최대 15명까지. 15명 내외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담당 선생님을 과목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관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이죠. 자, 두 번째로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독자적 수학 시스템, 일명 가우스 클리닉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이 뭐냐? 많은 학생들이 수업만 들어요. 수업 시간에 뭐 청강이라 하죠. 그냥 듣고 그냥 혼자 공부하고 혼자 정리하고 모르는 거 별표 쳐놨다 나중에 질문하고
여기 이 선에서만 다 끝나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하루도 지나잖아요. 그날 바로 TC 수업을 통해서 테스트 클리닉 수업을 통해서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빈출 문항이나 기출 문항 또는 핵심 문항을 10문제에서 15문제 출제를 합니다. 일단은 출제를 하고 학생들이 TC 수업 시간에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문제를 풀죠. 문제를 풀고 나서 또 오답, 가장 많이 나온 오답 문제라든가 핵심 문항들을 선생님께서 앞에서 풀이를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냐? 여기서 끝난다면 다른 학원과 차이점이 없죠.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테스트를 수고해서 오답 문제에 대한 개개인별 성적을 입력합니다.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그 학생이 틀린 문제에 대한 유사 문제가 또 오답 노트지라 해가지고 오답 노트 문제가 또 10에서 15문제 또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다 맞은 학생은 어떻게 하냐? 열심히 하고 이해 잘했어요. 수업 시간에 이해 잘했고 선생님 하는 거 다 이해했고 그래서 다 잘 풀어서 다 맞았다. 그 학생은 또 저희가 또 수고를 해서 프로그램 입력을 해서 발전 문항으로 100점을 맞은 학생이라도 다 맞춘 학생이라도 발전으로 더 어려운 문제 또는 거기서 조금 더 꼬아낸 문제 그 문제에서 조금 더 변형한 문제들을 가지고 또 오답 노트지가 나갑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파트별로 유형별로 과목별로 세세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희 대동학원이 가지고 있는 수학에 대한 강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법인데 사실 이걸 공개하면 안 되는데 특별한 게 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상위권 학생. 상위권 학생은 TC도 TC지만 DC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DC 수업이 뭐냐? 토론식 수업이에요. 토론식 수업. 자, 킬러 문제. 우리 사실 상위권 학생, 특히 수능에서 현역 때 이제 2, 3등급 받은 학생이라든가, 뭐 2등, 3등급은 좀 애매할 수 있죠. 중상위권? 네, 중상위권을 볼 수 있는데, 2등급 또는 뭐 2등, 1등급에 약간 좀 안 되거나, 또는 아슬아슬하게 1등급 받았는데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 DC 수업을 실시하는데, DC 수업 뭐냐? 고난도 문제, 즉, 킬러 문제를 가지고 그 학생이 직접 나와서 칠판에 문항 분석을 하면서 풀이까지 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우리 학우들 앞에서 자기가 직접 문항 분석을 하면서 분석력 자체를 기르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본인이 앞에 나와서 칠판에서 설명을 하고 여러 친구들한테 풀이를 하면서 그거를 더 깨닫게 되고 기본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 고난도 킬러 문제의 포인트를 더 명확하게 짚을 수 있는 분석력 자체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은 그렇게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하위권 학생은 아무래도 이제 중하위권 학생은 뭐 3등급 이하죠. 3, 4, 5, 6등급 이 학생들은 기본 개념이 부족하게 5개념이 잡혀져 있다거나 또는 어떤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부터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케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에서부터 파트별 핵심 문항을 연습을 해서 어떤 특정한 유형의 깊이 있는 기본 문제부터 심한 문제까지 유형별로 빈출 유형을 분석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4, 5등급 받는 3, 4, 5등급 받는 학생들이 1, 2등급 받을 수 있는 발판을 키트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1, 2등급 받는 학생들은 더 정확하게 또 100분이 더 높게 표현점 더 높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 위해서 100점 프로젝트를 하죠. 100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DC 수업을 통해서 문항 분석력을 길러준다. 이것이 저희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의 수학만의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대동학원과 은석에 왜 수학이 강한가, 왜 저희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이 수학 수업이 조금 특별한가, 그거에 대한 가려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오셔서 수업 들으시고 꼭 수학 1, 2등급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